79세 한도식 주름진 손등과 날카로운 눈빛 속에 감춰진 그의 북파공작원 시절, 비밀이 죽은 전후의 장례식에서 부활하며 평화롭던 노년의 삶과 과거의 그림자가 충돌하는 순간 마지막 임무가 시작된다. 버스 정류장의 철제 의자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도식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버스를 바라보는 일상을 수십 년간 반복해왔습니다. 79세의 그는 외견상 평범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약간 구부정한 자세, 그리고 느린 걸음걸이. 하지만 그의 주름진 손등에 새겨진 희미한 상처들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날카로운 눈빛은 그가 단순한 노인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죠. 한도식은 본래 과묵한 성격이었습니다. 필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것도 피했어요. 그것은 수십 년 전 북파 공작원으로 활동했던 그의 경험에서 비롯된 습관이었습니다. 신분을 세탁하고 새 삶을 시작하라는 것이 마지막 임무였고 그는 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왔죠. 버스 정류장 관리인이라는 직업은 그에게 적당했습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서도 주변 상황을 관찰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의 내면에는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현재의 삶과 과거에 훈련된 본능 사이의 충돌이었어요. 때때로 그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는 마지막 임무를 상기했죠. 잊혀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임무다. 그러나 오성재의 부고 소식은 그의 평온한 일상에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 임무를 수행했던 전우의 죽음은 한도식의 내면에 묻어둔 과거의 기억들을 되살렸어요. 이제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마지막 전후를 평화롭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목표는 곧 예상치 못한 음모와 과거의 그림자와 얽히게 될 운명이었죠.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요한 시골 버스 정류장, 산들바람이 행인들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79세의 한도식은 낡은 철제 의자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지나가는 버스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주름진 손등에는 희미한 상처 자국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무심한 눈빛 뒤에는 누구도 모르는 과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전북 익산 외곽, 버려진 철로 옆에 자리한 장례식장. 한도식은 평소와 달리 단정한 검은 양복을 입고 빈소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의 뒤를 백창우, 장명환, 이기선이 따랐습니다. 모두 이른이 훌쩍 넘은 노인들이었죠. 그들의 걸음은 느렸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성재가 떠났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네. 자전거 공방을 운영하는 백창우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구청에서 문서 정리를 하던 장명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버텼군. 우리 중에 가장 강한 놈이었는데. 한도식은 말없이 빈소 앞에 섰습니다. 오성재의 영정사진에는 항상 그랬듯 따뜻한 미소가 담겨 있었어요. 북파 공작원 시절 가장 많은 생환 작전을 성공시킨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선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죠. 삼촌을 알고 계셨나요? 한도식은 고개를 돌렸어요. 30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슬픔에 잠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였소. 한도식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당신이 수진 씨겠군요. 오수진은 약간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촌께서 평소에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내 사람이 찾아올 거라고. 옆 빈소에서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담배 연기 냄새와 함께 술에 취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례식장의 엄숙한 분위기를 깨는 소음이었죠. 지역 조직 보스가
돌아가셔서 그래요. 어제부터 계속 저러고 있어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한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 잠시 날카로운 빛이 스쳤지만 이내 사라졌습니다. 4명의 노인들은 조용히 제자리에 앉아 묵념을 시작했죠. 그들의 모습은 평범한 노인들처럼 보였지만 등 뒤로 미세하게 펴진 자세에서 과거의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옆 빈소의 소음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장명환이 미간을 찌푸렸지만 한도식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는 성재의 영정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마지막까지 잘 보내주마. 그건 우리의 약속이니까. 빈소 밖에서는 오수진이 누군가와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4명의 노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수십 년 전 그들이 함께 임무를 수행했던 그 시절처럼 말이죠. 빈소 밖으로 나가보니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들이 오수진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어요. 우리 회장님 날인데 조용히 치르란 말이야. 저쪽으로 빈소 옮기라고. 턱선이 날카로운 남자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모든 절차가 진행 중이고 조문객들도 오셨는데 어떻게 옮기냐고요. 죄송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뭐 불가능? 남자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야, 이 여자가 지금 우리한테 실례합니다. 한도식의 조용한 목소리가 그들 사이를 가로질렀습니다. 셋 모두 고개를 돌려 이제야 나타난 4명의 노인들을 보았죠. 하지만 그들 눈에는 그저 늙은 노인들일 뿐이었어요. 뭡니까? 할아버지들 여기서 무슨 일 있는지 알아요?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고인을 모신 자리에서 예의를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한도식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우리 친구도 당신들 회장님도 모두 떠난 분들이니까요. 남자들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야, 이 할아버지 말 좀 듣자. 예의를 지키래. 그는 동료들에게 눈짓했어요. 그래, 예의 차리고 조용히 하자고. 대신 남자는 손을 뻗어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옆방으로 와서 술 한잔 따라주면서 사과하면 되겠네. 손 치우시오. 이번엔 백창우의 목소리였어요. 평소 정많고 친절하던 자전거 수리공의 목소리가 단단하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여전히 그들을 노인네 취급했죠. 뭐,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어? 남자가 수진의 팔을 더 세게 잡았어요. 그 순간 수진이 작게 신음했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무언가의 방아쇠가 되었나 봅니다. 한도식의 눈이 변했어요. 그의 손이 움직였고 백창우와 장명환, 이기선도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신호를 교환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온몸에서 흐르는 긴장감은 물리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죠. 손 한도식이 다시 말했습니다. 놓으시오.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그러다 허리 삐끗하실라. 한도식의 움직임은 너무 빨라서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남자의 팔목을 붙잡았고 다음 순간 남자는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얼굴엔 충격과 고통이 뒤섞여 있었죠. 뭐야? 다른 남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백창우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움직임은 느린 듯 보였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남자의 팔이 꺾이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나왔죠. 장명환은 냉정한 표정으로 또 다른 남자를 제압했고 조용한 사진작가 이기선은 그의 작은 체구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확한 동작으로 마지막 남자를 무력화시켰습니다. 10초도 되지 않아 4명의 젊은 조직원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장례식장 직원들과 몇몇 조문객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한도식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봉인한 줄 알았지만 전후를 지키는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한도식이 수진에게 물었어요. 수진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하지만 저분들은 걱정 마시오. 심하게 다친 것은 없소. 다만 자존심이 조금 상했을 뿐이죠. 한도식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성재를 보내러 왔습니다.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장례식장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옆 빈소에서도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빛바랜 햇살이 장례식장의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4명의 노인들은 밤새 번갈아가며 지키고 있었죠. 한도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수십 년간 그는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감추고 살아왔습니다. 북파공작원이라는 이름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그들이 수행한 임무도 기록되지 않았죠. 신분을 세탁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어제 일이 걱정되나? 장명환이 다가와 물었어요. 한도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다만 성재가 걱정이군. 무슨 뜻이지? 창우가 물었어요. 성재는 우리 중에서 가장 많은 기록을 남겼어. 비록 암호화되어 있지만. 한도식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가 죽은 이유가 단순한 노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무리지어 들어오고 있었죠. 선두에는 50대로 보이는 단단한 체격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거만함이 섞여 있었어요. 도진국이군. 이기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역 조직 보스. 한도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도진국은 일행을 이끌고 빈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4명의 노인들을 스캔했죠. 이 동네에 아직 이빨 있는 노인네가 남아 있었나? 도진국이 비웃듯 말했어요. 어제 우리 애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요? 한도식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확실했죠. 우린 전쟁을 멈췄지만 전우는 아직 못 보내서 여기 있습니다. 도진국의 웃음소리가 빈소에 울려 퍼졌어요. 전쟁? 전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요? 당신네들이 뭔데 우리 행사에 참견이야? 당신 선대 회장님을 존중합니다. 한도식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도진국은 한도식에게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죠. 내일 장례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찾아갈 테니 각오하시지. 내일이면 우리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한도식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의 일은 없을 겁니다. 도진국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좋겠네요, 할아버지. 그는 뒤돌아 나가려다 갑자기 멈추었어요. 근데 당신네 친구 오성재, 그 양반은 우리 선대 회장님과 무슨 인연이라도 있었던 거요? 한도식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냥. 도진국이 어깨를 으쓱했죠. 우리 쪽에서도 그 이름을 몇 번 들은 것 같아서 중요한 건 아니겠지. 도진국이 떠나고 난 후 4명의 노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동일한 질문이 담겨 있었어요. 성재가 뭔가 알고 있었던 거야? 백창우가 물었습니다. 한도식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성재는 항상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있었지. 그가 무언가 발견했다면, 조직과 관련된 거라면 위험할 수 있어. 장명환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군. 수진이 조심스럽게 빈소로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어제 일 때문에 죄송해요. 몰랐어요. 삼촌의 친구분들이 그런. 괜찮소? 한도식이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성재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소?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 같은데. 수진의 눈에 불안함이 스쳤어요. 사실 삼촌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봉투 하나를 주셨어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말라고 하셨는데 4명의 노인들은 순간적으로 긴장했습니다. 그들의 오랜 직감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죠. 봉투라고요? 한도식의 눈이 일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십 년 전 임무를 수행할 때의 그 눈빛이 잠시 되살아났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촌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4명이 함께 온다면 그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라였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낡은 갈색 봉투를 꺼냈죠. 봉투 겉면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지만 4명의 노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사용하던 암호 전달 방식과 같았어요. 한도식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확인해봐도 될까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죠. 삼촌이 당신들을 믿었으니 저도 믿을게요. 한도식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작은 메모지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성재와 또 다른 남자가 함께 서 있었죠.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4명의 노인들은 동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백창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진국의 선대 회장이군. 장명환이 확인했습니다. 김해철. 한도식은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성재의 정교한 필체로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북부 해안가 작전 마이너스 김해철은 접선자였다. 그는 우리의 위치를 적에게 알렸다. 배신자. 이기선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명확했습니다. 한도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죠. 북파 공작원으로 활동할 당시 그들은 여러 번의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부 해안가 작전은 가장 위험했었어요. 6명의 요원 중 2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성재는 항상 그 일을 마음속에 담고 살았죠. 성재가 진실을 알아냈군. 한도식이 천천히 말했어요. 그리고 그 때문에 삼촌이 그래서 돌아가신 건가요? 수진의 눈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한도식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도진국도 알았을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배신자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건 도진국에게 있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었죠. 그래서 도진국이 성재를 제거했다는 말인가? 백창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그의 나이든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증거는 없소. 한도식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일들이 겹쳐지는군.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삼촌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심장마비라고 했지만 그 전에 삼촌은 누군가와 만났다고 했어요. 오래된 인연이라고. 4명의 노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결의가 다져지고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왔습니다. 버스 정류장 관리인, 자전거 수리공, 문서 정리 사무보조, 아마추어 사진작가로서의 삶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여전히 책임감과 정의가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성재의 장례를 무사히 치르는 것, 그게 우리의 임무요. 한도식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그때 다시 생각하지.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마지막 전우를 잃었고 그 이유가 단순한 노안이 아니라 과거의 배신 때문이라면 그것은 결코 묻어둘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밖으로는 더 많은 차량들이 도착하고 있었어요. 도진국의 조직원들이었죠. 이제 소문은 빠르게 번질 것입니다. 4명의 노인이 조직원들을 제압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추측들. 한도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임무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것은 전우를 위한 마지막 존경을 표하는 일이자 오래전 묻어둔 정의를 되살리는 일이기도 했죠. 준비하자고 그가 말했습니다. 성재의 마지막 길을 지켜야겠어. 소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장례식장을 찾아오던 조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4명의 노인이 조직원들을 제압했다는 이야기가
지역 주민들 사이에 퍼진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과장된 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혹시 모를 위험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오수진은 빈소 앞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대로라면 삼촌 장례식이 초라하게 끝날 것 같아요. 한도식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걱정 마시오. 우리가 있소. 하지만 이건 수진이 말을 이었어요. 삼촌이 이런 식으로 떠나는 건 너무 슬퍼요. 평생을 나라를 위해 살았는데 마지막엔 이렇게 조용히. 한도식의 눈에 슬픔이 어렸지만 그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성재는 기록이 아닌 기억으로 남는 것을 원했을 거요. 화려한 의전보다는 진정한 동료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요. 장명환이 빈소로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밖에 더 많은 차량이 도착했어. 도진국의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한도식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의 오랜 직감이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군인처럼 보여. 장명환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정장 차림이지만 그들의 자세와 눈빛이 우리와 비슷해. 한도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군 정보부일 수도 있겠군. 성재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백창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들이 왜 여기 온 거지? 아마도 같은 이유일 거요. 한도식이 대답했습니다. 성재가 발견한 것이 단순한 개인적 원한이 아니라 더 큰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어. 이기선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그가 불현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오고 있어. 4명의 노인들은 본능적으로 자세를 바로 했어요.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몸은 여전히 위험을 감지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수지는 그들의 변화를 느끼고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죠.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자세는 군인임을 명백히 드러냈어요. 그의 뒤로 2명의 남성이 더 따라 들어왔죠. 한도식 선생님? 남성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한도식은 미동도 없이 대답했어요. 그렇소, 박준성입니다. 현재 군 정보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했어요. 오성재 선생님의 부음을 듣고 왔습니다. 한도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군에서 성재를 알고 있었소? 박준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성재 선생님은 우리 부서와 연락을 주고받고 계셨습니다. 특히 최근에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셨죠. 한도식과 다른 노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같은 의문이 담겨 있었어요. 성재가 군과 접촉하고 있었다니 그것도 그들 모르게. 어떤 정보였소? 한도식이 물었습니다. 박준성은 주변을 살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민감한 내용입니다. 한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밖으로 나가시지요. 그들이 빈소를 나서는 순간 장례식장 입구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도진국의 목소리가 높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이 구역의 주인이라고 감히 내 앞을 막아? 한도식은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그의 눈빛이 다시 한번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박준성을 바라보며 말했죠. 잠시 기다려 주시오. 먼저 처리할 일이 있소. 박준성은 한도식의 변화를 감지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한도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일이요. 성재를 위한 마지막 임무지. 4명의 노인들은 다시 한번 과거의 그들로 돌아갔어요. 그들의 걸음은 느렸지만 확실했고 눈빛은 차분하지만 강인했습니다. 수십 년 전 그들이 함께 임무를 수행했던 그 시절의 팀워크가 자연스럽게 되살아났죠. 장례식장 로비에는 이미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도진국은 10명 가까운 부하들을 이끌고 서 있었고 몇몇은 재킷 안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 했어요. 그들 앞에는 장례식장 직원 2명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이봐,
관리자 좀 불러봐. 도진국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왜 못 들어가는지 설명해봐. 그때 한도식이 천천히 나타났어요. 그의 뒤로 백창우, 장명환, 이기선이 따랐습니다. 4명의 노인들은 마치 벽처럼 단단히 서 있었죠. 무슨 일입니까? 한도식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도진국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할아버지들 나오셨네. 우리 애들이 무장하고 왔다고 들어가지 말래. 내가 이 동네에서 얼마나 큰 사람인데. 한도식은 미동도 없이 그를 바라보았어요. 장례식장은 고인을 추모하는 곳입니다. 무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들은 어제 맨손으로 우리 애들을 제압한 거고? 도진국이 비웃었죠. 솔직히 말해봐. 당신들 정체가 뭐요? 우리는 그저 성재의 친구들일 뿐이요. 한도식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진국은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더 이상 장난치지 말고 내 아버지와 오성재가 어떤 관계였는지 알고 있을 텐데. 로비의 긴장감이 더 고조되었습니다. 백창우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고 장명환의 눈은 빠르게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이기선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의 자세는 언제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건 과거의 일입니다. 한도식이 말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성재를 보내는 시간이요. 과거? 도진국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 과거가 지금 날 쫓아오는데 오성재가 내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군에 넘기고 있었다는 거 알고 있죠? 한도식의 눈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어요. 성재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과거의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김해철, 도진국의 아버지는 북한 스파이였고 그 정보망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죠. 도진국의 인내심이 바닥난 듯 했어요. 그가 갑자기 재킷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이제 끝내자고요. 당신들 때문에 내 계획이 다 망가졌어. 그 순간 4명의 노인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동작은 더 이상 느린 노인의 것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팀워크로 움직이는 특수부대와 같았죠. 한도식이 가장 먼저 도진국에게 다가갔고 백창우와 장명환은 양옆으로 퍼져 그의 부하들을 견제했습니다. 이기선은 뒤에서 전체 상황을 감시하며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총을 꺼내면 안 됩니다. 한도식이 도진국의 팔을 잡았어요.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도진국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뭐, 이게 어떻게? 한도식의 손은 상대의 팔을 완벽하게 제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버스 정류장 관리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특수요원이었죠. 도진국의 손에서 권총이 떨어졌고 한도식은 순식간에 그것을 해체했습니다. 다른 조직원들이 움직이려 했지만 이미 백창우와 장명환이 그들을 견제하고 있었어요. 도진국의 부하들은 머뭇거렸습니다. 그들은 4명의 노인이 어떤 존재인지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죠. 당신들은 도진국이 경악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전우의 마지막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한도식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의 피해는 원치 않습니다. 지금 돌아가시오. 도진국은 잠시 망설이다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크게 상했지만 그는 상황을 이해했어요. 이 노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요. 도진국이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한도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것으로 끝입니다. 군 정보부에서 당신을 조사하고 있어. 당신 아버지의 과거와 연결된 현재의 활동들을요. 도망가기엔 너무 늦었소. 도진국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부하들과 함께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죠. 한도식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나이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수십 년 만에 그는 다시 옛 자신으로 돌아갔고 그것은 생각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괜찮아? 백창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한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성재의 마지막 길을 제대로 보내줄 수 있겠군. 로비에서 지켜보고 있던 박준성이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전설이 사실이었군요. 한도식은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성재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장례식 당일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마치 오성재를 위해 준비된 것 같은 날씨였어요. 빈소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소문이 퍼진 덕분이었죠. 4명의 노인들이 조직원들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알려졌고 사람들은 호기심과 존경심을 품고 찾아왔어요. 한도식은 검은 양복을 단정히 입고 빈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백창우, 장명환, 이기선이 함께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임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이었죠. 어제 박준성 중장과 나눈 이야기가 많았던 모양이군. 백창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재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과거의 배신이 아니었어. 김해철의 연결망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었다네. 도진국은 그것을 이어받았고 그래서 성재가 군 정보부와 접촉했던 거군. 장명환이 말을 이었어요. 위험한 줄 알면서도. 한도식의 눈에 깊은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가 항상 그랬듯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려 했던 거지. 수진이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에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걸 해결해 주셔서 감사해요. 삼촌이 편히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도식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요. 성재는 우리에게 소중한 전우였으니까. 그때 제복을 갖춰 입은 남성이 빈소에 들어왔어요. 그는 군 장성의 계급장을 달고 있었죠. 박준성 중장이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몇 명의 군인들이 따라왔고 그들은 손에 국가유공자 증서와 훈장을 들고 있었어요. 한도식 선생님, 박준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성재 선생님의 공적을 국가 차원에서 인정하고 유공자 지위를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 싶습니다. 한도식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습니다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준성은 놀란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선생님, 이건 국가가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예우입니다. 당신들이 해온 일, 그리고 성재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보여준 충성심, 기록에 남는 것보다 우리가 기억하는 게 더 강합니다. 한도식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우리는 기록되지 않은 역사의 일부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였고 성재도 그것을 이해했을 겁니다. 백창우가 거들었어요. 우리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싸워왔습니다. 국가가 우리를 필요로 했을 때 우리는 그림자가 되기로 약속했죠.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장명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공자 증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방식이었으니까요. 박준성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해합니다. 당신들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고 경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화려한 의전도 큰 소리의 조사도 없었어요. 다만 4명의 노인들이 마지막 전우를 바라보는 깊은 눈빛만이 있었죠.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발인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날 때쯤 박준성이 다시 한도식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도식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씀하시오. 도진국의 조직은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박준성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김해철이 연결했던 모든 접선망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성재 선생님 덕분에 큰 진전이 있었죠. 한도식의 눈에 잠시 그림자가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성재다운 일이군요.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다니 국가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겁니다. 박준성이 말했어요. 한도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잊혀지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였으니까요. 하지만 고맙습니다. 박준성이 떠난 후 4명의 노인들은
마지막으로 성재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자 존경이었고 긴 여정의 마침표였죠. 가자, 한도식이 말했어요. 우리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시간이군.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익산의 작은 마을은 다시 평온을 찾았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4명의 노인들과 그들이 조직원들을 물리친 이야기를 속삭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은 하나의 전설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도식은 여느 때와 같이 버스 정류장의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주름진 손에는 작은 군번줄이 감겨 있었습니다. 오성재의 것이었죠. 마지막 작별의 순간 수진이 그에게 건넨 물건이었어요. 삼촌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을 당신에게 주라고 했어요. 도식이는 알 거야라고 하셨죠. 한도식은 천천히 군번줄을 매만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함께했던 시간, 함께 넘었던 생과 사의 경계, 그리고 서로에게 했던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한도식은 고개를 들었어요. 백창우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장명환과 이기선도 보였죠. 세 사람 모두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백창우는 헐렁한 작업복을, 장명환은 단정한 셔츠를, 이기선은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다들 어쩐 일이요? 한도식이 물었어요. 백창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혼자 있기 싫더군. 그들은 한도식의 옆에 나란히 앉았어요. 4명의 노인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버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이 필요 없었어요. 수십 년의 세월이 만들어준 침묵의 언어가 있었죠. 성재의 메모를 다시 읽어보았소. 한도식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줄이 참 의미심장하더군. 장명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린 떠나도 남은 자는 지켜야 하네. 그게 약속이었잖나. 그렇지. 그가 생각한 남은 자가 누구였을까요? 이기선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도식은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았어요. 우리 모두겠지.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고 남은 자들이란 죽음을 넘어 살아남은 모든 이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소? 백창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를 많이 그리워할 거요. 그럴 것이요. 한도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는 계속 살아있을 거요. 장명환이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말했습니다. 박준성 중장이 나를 찾아왔었소. 우리의 경험을 젊은 요원들에게 가르쳐달라고 부탁하더군. 세 사람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장명환은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거절했지만 생각해볼 만한 제안이었소.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말이군. 이기선이 미소 지었어요. 한도식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삶은 고독했소. 그림자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버거웠지. 하지만 성재가 마지막까지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어. 그럼 어쩌겠소? 백창우가 물었습니다. 한도식은 군번줄을 꽉 쥐었어요.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거지. 방식은 달라도 우리의 약속은 지켜야 하지 않겠소? 4명의 노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몸은 늙었지만 정신만큼은 여전히 젊고 강인했어요. 세상은 그들을 평범한 노인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약속을 지켜나갈 것이었습니다. 한도식은 천천히 일어나 지나가는 시내버스에 손을 들어주었어요. 그의 손에는 여전히 오성재의 군번줄이 감겨 있었습니다. 버스가 서고 승객들이 오르내렸어요.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죠. 오늘 저녁에 내 집에서 식사라도 할까? 백창우가 제안했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좀 하고. 좋은 생각이요. 한도식이 미소 지었어요. 그들은 천천히 버스 정류장을 떠났습니다. 4명의 노인들, 그들의 걸음은 느렸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저 친한 노인들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으로만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강인함과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한도식은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를 꺼내 마지막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오성재의 글씨였죠. 우린 떠나도 남은 자는 지켜야 하네. 그게 약속이었잖나. 그는 메모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앞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약속은 지켜질 것이었습니다. 남은 자들에 의해 끝까지 석양이 산 너머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4명의 노인들은 붉게 물든 하늘을 배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실루엣은 작아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결코 작지 않았죠. 그것은 충성과 우정 그리고 끝까지 지켜진 약속의 이야기였습니다. 남은 자들의 약속은 계속될 것이었어요.